발가락에 왜 멍이 들어 있습니까? 말도 안 돼. 목격자가 있을 리도 없고. CCTV 같은 증거가 없다는 거야. 때는 2013년 10월 24일. 얼마 안 됐네.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희 아이가 호흡이 없고 얼굴색이 변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아이가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빠졌는데 호흡이 없다는 거야.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부모의 심정은 어땠을까? 와, 난 상상도 안 가. 자, 그렇게 비통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식이 진행이 됐어. 아유, 아리나, 엄마도 따라갈게. 아리나. 아이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던 엄마는 끝내 실신까지 하고 말아. 그런데 실신한 엄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 경찰이야. 당신을 상해치사 혐의로.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제가 왜요? 자, 엄마를 체포하니까 주위에서도 난리가 났어. 그 상황을 일단 직접 들어볼게. 불난집에 부채질을 한다는 그런 반응이었었어. 안 그래도 아이도 사망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화장장에서 실신해서 응급실로 진료받고 나오는 피의자를 그렇게 저희가 체포해 간다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뭐 하나같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 아린이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반응이었을까? 사실 아린이 엄마는 친모가 아니었어. 이 아이 아빠와 사실혼 관계로 4년 전부터 아린이를 돌봐왔던 거야.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엄마와 아린이는 사이좋은 모녀였대. 체포된 새엄마는 사고가 난 그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어. 지금부터 그녀가 말하는 그날의 이야기를 그날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봐. 10월 24일 아이의 소풍날. 아이는 이 소풍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었대. 며칠 뒤 다른 곳으로 이사 예정이라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 엄마는 음식을 준비하고 과자와 음료수를 챙겨서 가방을 쌌어. 그 후에 아린이를 깨웠는데 아이가 이런 말을 했대. 엄마, 나 좀 어지러워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 상의 끝에 선생님은 소풍을 안 보내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대. 그 후 아이가 반신욕을 하고 싶다고 했고 이삿짐을 싸다가 욕실로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이미 욕조에 빠져 있었다는 거야. 엄마는 얼른 아린이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했대. 하지만 미동도 없어. 다급히 119에 신고를 했고 그 후에도 119의 지시에 따라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주장했어. 하지만 형사들은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아이가 사망한 욕실 쪽에서 좀 이상한 게 발견됐거든.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 사건이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아이가 욕조에 빠져 죽었다고 119 신고를 했었는데 현장에 갔었을 때는 그 욕실 바닥도 청소된 것처럼 깔끔했고 보통의 사건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진도 한번 봐봐. 혹시나 해서 검사를 했더니 혈액 반응이 나타난 거야. 이어서 새엄마의 손과 발의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발가락에 왜 멍이 들었습니까? 하이힐을 신어서 멍이 들었다라고 대답해. 아린이가 왜 그렇게 된 것 같습니까? 정말 저도 왜 그렇게 됐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형사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묻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 바로 부검 결과. 엄마는 계속해서 익사한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아린이의 기관지 내에선 거품이나 포말이 발견되지 않았고 폐에 물이 찬 흔적도 없었어. 자, 그뿐만이 아니야. 이 아이의 우측 치아는 탈구된 상태였어. 아이고. 머리에도 여러 군데 두피 하출혈이 발견돼. 양쪽 24개의 갈비뼈 가운데 16군데가 부러져 있었어. 부러진 갈비뼈에 의해 양쪽 폐도 파열된 상태야. 작은 아이의 몸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들이 남아 있었어.
형사들은 계속해서 물었어. 전에 한 진술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새엄마는 여태까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 거짓말을 해서 홧김에 발로 옆구리를 때렸습니다. 진술이 조금 바뀌었어. 소풍날 폭행이 있었다고 말을 한 거야. 아린이가 엄마 저 진짜 안 훔쳤어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때 당시 눈이 뒤집혀서 보이는 대로 때린 것 같습니다. 조금 있다가 아린이 아빠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을 이야기하면 걱정할까 봐 아린이가 소풍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30여 분이 흐른 뒤 음. 아린이는 방에서 나와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소풍 가고 싶어요. 가야지. 이 말을 하는 이 아이의 얼굴은 핏기가 없고 아주 창백해 보였다고 해. 그렇다면 이 말에 음. 새엄마는 어떻게 했을까? 다시 아이를 발로 차기 시작했어. 왜? 미안하다는 말이 소풍 가고 싶어서 한 말로 느껴졌다는 거야. 자, 2차 폭행이 또 한동안 이어지고 아이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해. 제발 누가 좀 도와주지. 그 후 새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 애한테 멍이 들었겠네. 그래서 멍이 빠지라고 아이에게 반신욕을 시켰다는 거야. 형사는 새엄마에게 물었어. 아니, 이게 아린이에게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면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에 내버려 둔 거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는 엄마가 세상 천지 어딨어요. 피의자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어떻게 갈비뼈를 16군데나 부러뜨리나요? 그래. 엄마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뭐 발로 세게 때린 건 사실입니다.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돼. 음. 말이 다 너무 연결이 안 되는데? 형사들은 지속적인 학대의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아린이의 진료 기록에서 확인된 내용들이 있어. 사망 사건 1년 전인 2012년도에 찍은 아이의 다리 엑스레이야. 병명은 대퇴골 골절. 대퇴골. 지금 금이 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부러진 상태야. 부러졌어. 그러면 이때 당시에 병원에 가서는 뭐라고 말을 한 거야? 학원 계단을 뛰어내려오다 넘어져서 부러진 거래.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어. 2012년도에 진료 기록은 더 있었어. 화상을 입은 거야. 아이의 양손, 다리? 발까지 이식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심한 상처였어. 새엄마는 이 상처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또 뭐 자기가 뜨거운 거 들다가 그랬다 그랬나? 아이 아빠가 뜨거운 물로 해놓은 걸 아이가 모르고 틀어서 화상을 입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자, 새엄마는 소풍날 폭행은 인정을 했지만 골절과 화상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말을 해. 하지만 반복되는 신문 과정에서 결국 새엄마는 골절과 화상 또한 자신이 한 일임을 시인해. 시인했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새엄마는 학대 정황들이 추가 확인되며 상해치사가 아닌 학대치사로 검찰에 송치가 됐어. 일곱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살 박모 여인이 1시간가량의 현장 검증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흥분한 일부 주민들의 고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큰 고민에 휩싸인 한 사람이 있어. 사건 당시에는 울산지방검찰청 강력사건 담당 검사였습니다. 사망에 이를 정도의 폭력이 행사됐던 사건이고 결과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다. 법리적으로 다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질문 하나 할게. 새엄마는 아린이를 때려서 사망하게 했어. 그럼 살인죄가 적용될까? 이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무조건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니래. 고의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고의가 있다면 살인죄로 우율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고의를 판단할 수 없다면 살인죄로 우율할 수 없고 상해치사나 학대치사로 우율할 수밖에 없고 상해치사나 학대치사 또는 살인죄로 우율함에 따라서 그 법정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 뭔지 알겠지? 바로 살인의 고의성을 고의성을 입증하는 거야. 그치. 하지만 그 시작부터 쉽지가 않아. 왜? 흉기가 사용되지 않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지금까지 살인죄로 처벌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야. 가정에서 벌어진 일에 목격자가 있을 리도 없고 또 CCTV 같은 증거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을 리도 만무하지. 당연하게도 피해자의 이야기 역시 들을 수 없어. 그치.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뭘까? 엄마의 자백. 새엄마의 자백을 받아야 돼. 스스로 진실을 이야기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지. 몇 차례 신문에도 새엄마는 죽일 의도도 없었고 죽을지도 전혀 몰랐다는 거야.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어. 결국엔. 이미 35분 동안의 폭력 행사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반인이라도 얼굴에 피가 사라지고 창백한 표정에 있다고 하면 당장 119에 신고하거나 들쳐매고 응급실로 가야 되는 게 일반적인 반응인데 그치.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검찰은 새엄마를 살인죄로 기소를 했어. 이 사건을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하는 치열한 법정 싸움이 시작이 된 거야. 박 검사를 비롯한 공판 대응팀은 해외 아동학대 판례들을 분석해서 법정에서 발표해. 또 부검의의 증언을 통한 살인의 증거들을 제시했어. 비장한 각오였다라고 하면 되나요? 일단은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던 사건이고 저희가 살인죄로 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인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판에서 새엄마는 뭐라고 증언했을까? 또 똑같이 얘기했겠지.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 정확해.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검찰은 새엄마에 대해 사형을 구형해. 일부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40살 박모 씨에게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 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판결만이 남았어. 자, 살인죄 인정됐을까? 살인죄는 무죄가 나왔어. 안 돼. 상해치사만 인정되면서 15년형이 선고돼. 자, 살인죄. 왜 살인죄가 적용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볼게.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은 주요 이유. 피고인이 일관되게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여 온 점. 갑자기 살해의 고의가 생겼다고 볼 정황이 없는 점.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머리와 몸통을 가격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점. 때려서 죽인 게 확실한데 왜 살인죄가 아닐까? 검찰은 즉시 항소했어. 개인적인 심정으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 아쉬운 거죠. 사실은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좀 더 입증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입증을 하지 못하면 또 항소심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백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살펴보자. 피고인 측도 역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했어. 박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은 1심에서 왜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았는지 검토했어. 그리고 박 검사는 이런 생각을 했대. 현재 부검 결과는 새엄마의 진술을 듣기 전의 결과잖아. 자, 지금은 뭐야? 그녀의 진술을 들었잖아. 다시 한번 부검 결과를 체크해 본다면 혹시나 이 진술과 다른 지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아린이의 부검 결과에 대한 재감정을 의뢰했어. 재감정은 법의학자 이정빈 교수가 진행했어. 이 교수는 처음 이 사건 내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 엉덩이를 맞았는데 하도 맞아가지고 맞으면 피가 나요. 어디 상처받았을 때 보면은 나중에 나면 단단해지잖아요. 방석 하나가 이 엉덩이 쪽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얗게 쫙 깔려있어요. 이게 얼마나 맞으면 이렇게 엉덩이를 맞을 수 있을까? 여태까지 내 맞은 거 많이 봤지만은 이렇게 맞은 애 처음 봤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의 흔적이 너무 뚜렷한 거야. 갈비뼈 골절과 폐 손상 외에 심장에도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심장? 1심에서 치명적인 부위를 구분해서 발로 찼다고 했잖아. 근데 하지만 폐에 의해서 심장까지 손상을 입었다면 몸통 부위를 발로 찬 것이 머리만큼 충분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더 강조할 수 있는 거야. 얼굴이 상당히 창백했을 겁니다. 심장이 다쳤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청색증 같이 그냥 시퍼렇게 되면은 이게 큰일 났다, 이게 금방 알 수 있지. 이게 문제 있네, 이게 금방 알지.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가 항소심에서 공개됐어. 새엄마의 휴대폰에서 무언가가 나온 거야. 지워졌던 녹음 파일이 복구됐어. 아이의 목소리가 담겨 있거든. 자, 그걸 지금 들어볼게. 저가 수학 시험지를 받아서 선생님께 받아서 점수를 봤는데 90점이어서 실수를 2개 해서 엄마한테 혼이 날까봐 틀리는 문제를 말도 빨리 못해. 틀린 문제를 고쳤습니다. 이번에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험지 고치는 것만 거짓말 안 하면 되나 보지? 아니, 또 뭐 잘못해서 혼이 났을까? 못했어. 아빠나 다른 사람이 왜 다쳤냐고 물어보면 책상에 부딪혔거나 엄마에게 혼났다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덫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폭언하고 집요하게 말꼬리 잡고 그냥 속된 표현으로 시비 터는 거잖아요. 여성의 태도는 그냥 시종일관 그래요. 이 상황에서 그녀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건 객관적인 상황에 맞는 게 아니라 그녀의 머릿속에서 듣고 싶다고 그날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욕구에 맞는 거고 맞춰서 아이가 그 말을 해주길 기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항상 충족이 되어야만 이 학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 녹음 파일은 지속적인 아동학대의 확실한 증거가 됐어.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지? 이게 왜 녹음이 돼 있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는 새엄마가 나중에 넌 전에도 이랬어. 이렇게 아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기 위해 녹음한 걸로 추정해. 앞선 1심에서 살인죄는 무죄. 새엄마의 죄는 상해치사만 인정이 됐어.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 소풍을 가고 싶다던 7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이 열린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적용 죄형에 대해서 항소심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피고인 측이 상고하지 않아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어. 드디어 그토록 바랐던 선례를 남기게 된 거야. 2013년도는 꼬꼬무에서도 다룬 적 있는 칠곡 사건. 그리고 서울에서 친부와 새엄마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한 사건. 그리고 오늘 울산 사건까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연이어 터졌어. 그 후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특례법 시행 후에는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대. 그러니까 조금 법이 조금 더 단단해졌다고 할까?
하지만 우린 여전히 계속 아동학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른다가 아니라 누구나 안다가 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아. 그랬다면 아린이도 그날 너무나 가고 싶었던 소풍을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자식들을 못 죽여서 인간을 포기하려고. 이런 세상만 이거 유치원생 유괴 살인의 범인 홍순영. 안 나가! 못 나가! 사전 예고 없이 그 순간 들이닥치는 거야. 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고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한 생명이 죽음으로 갑니다. 너무 무섭겠다. 눈앞에서 모든 걸 지켜보는 심경. 아, 말도 안 돼. 사형 집행의 마지막 페이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날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거야. 아, 저 진짜 몰라. 마지막 집행이 있었던 그 사형장. 지금 보여줄게.